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대선 사전투표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요, 부득이하게 본투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본투표 날 다른 일 없는 사람들은 좀 본투표 하세요. 본투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엄청난 결과물 보고도 계속해서 사전투표 한다라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그분에게도, 그 유권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큰 것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발 큰 것은 아닌데, 자, 이 뉴스가 터졌잖아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이슈입니다, 이거. 윤 대통령이 대선 13일 앞두고, 이 본투표일 기준으로 13일 남겨놓고 지금 이러는 거죠. 사전투표일 기준으로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부정선거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박 아닙니까? 이 이슈가 어쩌면 이번 대선을 판가름하는 결과를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재명, 윤 본인이 이긴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인가 이해 안 돼. 이재명이가 지금 급당황했습니다. 이 쫄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지율은 전부 헛개비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MBS, 한국갤럽 여기서 나오는 여론조사 그거 입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미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MBS 안에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오늘 또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여론조사 뽑아냈던데 거의 같아요.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표본이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한 20% 정도 지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 말고 소위 작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한 자릿수로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는 4% 정도까지 지금 추격한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면 지금 뭐 난리 난 거죠. 완전 뭐 대반등, 대반전, 골든 크로스 이런 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다소 느긋한 것은 이 부정선거 시스템이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그 의혹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 부정선거 의혹 완전히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자, 김문수 후보도 보통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이 원래 이런 말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대선 13일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한 영화 관람을 한다.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거나 윤 대통령하고 다소 이제 분리된 논평을 내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다. 뭐 우리가 논평할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인데요. 자, 여기 좀 이제 나와 있죠.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합니다. 여기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작자가 이영돈 PD 출신 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공신력이랄까 화제성이 크다라고 봐야죠. 자,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데요. 이걸로 사실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핵폭탄급 위력을 지금 던졌다라고 봐야죠. 아마 지금 패닉한 상황일 겁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카르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성을 했잖아요. 막아내야 됩니다. 막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법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법을 저쪽이 만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저들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그냥 애국 정의로운 우파 진영의 그런 결집으로 뭐 부정선거를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거보를 내디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내란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자, 이렇게 되자 이재명이가 지금 꼴까닥 이런 상황입니다. 난리 났죠. 이거 사실은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모른 척해도 돼. 그런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말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 이긴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인가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작았죠. 0. 몇 % 나왔거든요. 0.5%도 안 돼요. 그 정도 차이로 이겼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재검표하자 그래야 돼. 근데 민주당에서 재검표하자 소리 안 했거든. 그거부터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꼼꼼하게 그 사후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물을 갖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이 0. 몇 % 이긴 게 아니고 10% 이상 이겼다라는 거죠. 10%. 저들이 열심히 뭔가를 돌렸는데 너무 많이 이겨버린 거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그러니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카르텔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개표 결과 윤 대통령이 이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사실 설득력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이상한 어떤 투표지가 너무도 많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도 많다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빳빳한 투표지고 사전 투표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비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이쪽 진영은 지금 초비상에 걸린 거죠. 만일에 그 카르텔이 죽어버리고 살아나지 못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작동 안 된다. 저는 그 경우라면 김문수 후보 당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김대중 때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때까지는요. 시스템 자체가 뭐 소위 이제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막 그렇다 칩시다. 그때는 수개표를 다 했잖아요. 사전투표도 없었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해도 극히 지엽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노무현 때부터는 아닙니다.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 개표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산대 철학가 최우원 교수 같은 분은 뭐 10년 이상 노무현 당선 무효 운동을 하다가 결국엔 요즘은 이제 손을 이제 뗐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동참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노무현 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대선, 지난 총선까지도 다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투표한 사람 따로, 개표한 사람 따로,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어쨌거나 민주당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이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죠. 유시민이가 또 뭐 55% 어쩌고 저쩌고 또 똥단지 같은 소리 하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전에도 180석 뭐 맞추고 이런 게 많았어요. 왜 그렇게 잘 맞추느냐라는 겁니다. 쪽집게입니까? 유시민이가?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윤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제 대박 행동입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저들 진영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쏘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제명은요, 지금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관련 기사는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음모론, 가짜 뉴스 이런 식으로 자꾸 저들이 이제 떠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들이 실체에 대한 규명,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잖아요, 전혀. 부정선거 이슈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들은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봅시다. 국정조사를 하자라든가, 국정감사에 동의한다든가, 아니면 뭐 경찰이든 뭐 이런 어떤 사법기관을 통해서 그거를 수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딱 잡대잖아요. 전혀 반응을 안 해주거든. 근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걸 이제 들고 나오자 드디어 이제 이재명이도 지금 다급한 거죠. 이 카르텔이 만일에 작동 안 하면은 저는 이재명 당선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때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좌진영이 이긴 선거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투표라면은 단 한 번도. 왜냐하면 황교안하고 저 이낙연하고 싸웠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 약 한 18점 몇 프로로 졌거든. 황교안 당시 후보가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 압도적인 차이로 졌잖아요. 뭐 공경호 씨라든가 이런 분들 그 분석에 따르면 그 선거도 황교안 후보가 이겼다라는 거지. 한 2, 3% 정도. 물론 그걸 제가 100% 믿는다라는 의미보다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 정도 차이라면요. 모든 선거에서 이쪽 보수 진영이 다 이긴 거지 사실은. 한 번도 진 게 없는 거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스카이 데일리 99까지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터졌습니다만
아무튼 그 관련 이슈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여기까지 왔죠. 이대로 대선 치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갤럽이라든가 MBS라든가 이런 MBS에 속한 그 4개 여론조사 기관 등등 해서 한 6개, 7개 여론조사에서는요, 계속해서 이재명 50, 김문수 30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거든. 짜고 치는 것 같아, 마치. 그러나 다른 여론조사 공정, 에이스 리서치, 몇몇 여론조사에 있습니다. 코프라 이런 데서는요, 이 이재명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5%에서 7, 8% 차이, 한 자릿수로 지금 줄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다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면요, 정말 지금 엄청난 상황입니다.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부정선거 의혹 완전히 일소하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자. 자, 김문수 후보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원래 대선 후보는 이런 말을 못해요. 유력 대선 후보는 이런 말 못한다니까. 지지율이 뭐 0%, 1%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 해도 돼. 어차피 부정선거 이슈 하나를 갖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하잖아. 대단합니다. 이분도 정말. 부정선거 영화 윤 관람에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선관위가 해명 노력해야 된다. 윤 탈당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단의 지지율 제고 대책은 이준석과 단일화. 자, 단일화 하면 어떤 결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 벌써 계산은 다 나왔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단일화 하는 게 표가 더 나오는 건 확실해요. 자, 그러나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슈를 갖고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우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지지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MBS, 한국갤럽 등등 이 주요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이 여론조사 있잖아요. 이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전부 다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거의 이재명 특미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을 전부 공유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말해야 돼요. 이런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왔거든요. 지금 4개인가 이래 있어요. 주요 방송사들, 주요 언론사들이 이걸 보도를 잘 안 해요. 안 보여준다니까. 전부 MBS하고 한국갤럽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턱없이 지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요,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론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공유해야 됩니다. 아니다. 김문수 후보가 다 따라잡았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전투표할 이유가 없는 거야. 본투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전투표는 본투표가 안 될 때 가서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십시오. 사전투표가 본투표일이 아니에요. 사전투표 이틀 해놓고 며칠간 또 3일간 또 쉬잖아. 왜 쉽니까? 달아서 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부정선거를 위한 밑밥을 깔기 위한 좋은 장치입니다. 저게. 때문에 내가 찍은 표가 3, 4일 동안 잠자고 있는 거잖아.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무조건 당일 투표. 그것도 이왕이면 늦게 하세요. 늦게. 오후에 하십시오. 오후에. 오후 한 4시, 5시 이때 해버리면요. 그 표를 갖고 어떻게 장난치기는 어렵겠죠. 일단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당일 투표한다. 본투표를 한다. 그리고 이 지지율이 2가지가 있다. 2가지 버전이 있다.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지는 것이다. 하나는 거의 다 따라잡은 것이다. 다 따라잡은 이 여론조사를요, 널리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문자더라고요.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전혀 돕지 않았어요.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있던 사람인데 이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승리가 보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 이걸 돌려야 됩니다. 이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확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대통령이 됩니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정선거 이슈를 지금 벌써 터치한 것은 경고를 던지는 거죠. 너희들 이번에 또 부정선거 카르텔 돌리다가는 박살난다. 끝장을 내주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큰 것 미국으로부터는 안 왔지만 윤 대통령이 움직인 것 이거 자체가 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